가족들한테 얘기 들었지. 대체 왜 그랬어요? 우리 아빠한테 뭐 화난 거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집을 나가요? 설마 아빠랑 이혼하는 거 아니죠? 세리야,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제부터 엄마 너희 가족을 상대로 싸우게 될 거야. 내가 지켜보기 힘들 거야. 그래서 말인데 너만 괜찮다면 엄마랑 같이 있을래? 엄마랑요? 그러려면 너도 그 집을 나와야겠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라마 덕후. 여러분을 위한 리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아니 손에 땀을 쥐는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전개를 보여준 태양을 삼킨 여자 116회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회차는 진짜 레전드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리뷰한 수많은 회차들 중에서도 TOP 4만에 꼽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강렬하고 숨막히는 전개였어요. 루시아의 완벽한 복수 계획이 드디어 실행에 옮겨지고 민주식 회장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미친 전개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이번 회차는 정말 첫 장면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루시아가 민주식 회장 앞에 서류를 내밀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회장님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저한테 넘긴다는 각서입니다. 사인하시죠. 여러분, 이 대사 들으셨을 때 소름 돋지 않으셨나요? 저는 진짜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루시아가 지금까지 보여준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완전히 냉혹한 복수자의 얼굴로 돌변한 거죠. 민두식 회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격렬했습니다. 미쳤어. 내가 너 따위한테 내 지분을 몽땅 넘기게. 여러분, 이 장면에서 민두식 회장의 표정 보셨나요? 처음에는 황당함, 그 다음에는 분노,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루시아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루시아가 꺼내든 첫 번째 카드는 바로 도훈실 황경수 사장의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도 괜찮냐는 루시아의 협박에 민두식 회장은 여유를 보이려 했어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무마시킬 수 있다고. 이까지 고리타분한 계약서 하나가 뭐가 대수냐고 말하면서요. 여러분, 이 순간 저는 민두식 회장이 아직도 모르는구나 싶었어요. 루시아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루시아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럼 달라지겠죠. 지금 내 집의 피해자 혈흔이 남은 회장님 손수건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여러분, 이 대사,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소리를 질렀어요. 루시아가 단순히 서류나 증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까지 확보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두식 회장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리는 게 보이시죠? 돈으로 권력으로 무마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루시아가 준비한 완벽한 복수국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여기서 잠깐 루시아가 한 말 중에 정말 의미심장한 대사가 있었어요. 적법한 절차대로 회장님을 벌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 전에 반성할 시간도 드리고요. 여러분, 이 대사에서 루시아의 복수 철학이 보이시나요? 태경이 직접적이고 감정적인 복수를 추구했다면 루시아는 법과 시스템 안에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처음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민두식에게 반성할 기회를 주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민두식이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자 루시아는 결국 이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저는 정말 섬뜩했어요. 루시아가 단순히 충동적으로 복수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철학과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회차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장면은 따로 있었어요. 민두식이 루시아에게 마지막으로 묻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만 대답해봐. 솔직하게 날 한 번도 좋아한 적 없나? 우리가 같이 한 시간이 있는데 정말 단 한 번도 날 좋아한 적이 없냐고? 여러분, 이 질문 들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두식이 얼마나 루시아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절박한지가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루시아의 대답은 정말 냉정했습니다. 루시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 한 번도 사랑한 적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순간들이 철저하게 계획된 연기였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장면 정말 소름 돋지 않으셨나요? 민두식 역을 맡은 배우의 표정 연기가 진짜 압권이었어요. 사랑, 신뢰, 행복했던 모든 기억들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밝혀지는 그 순간의 절망감이 화면을 통해서도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대사 하나로 민두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재산도 권력도 아니고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사랑이 가짜였다는 사실. 이게 민두식에게는 가장 큰 타격이었을 거예요. 지분 이전 소식을 들은 민재의 반응도 정말 강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외쳤어요. 그때마다 운명이니 어쩌니 한 건 아버지세요. 반대하는 자식들 무시하고 기어이 결혼까지 강행한 건 아버지시라고요. 여러분, 민재의 이 대사 정말 뼈아프지 않나요? 자식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루시아와의 결혼을 밀어붙인 것도, 루시아를 완전히 믿고 의지한 것도 모두 민두식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민경채는 지금 엄청난 혼란 속에 있었어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루시아를 향한 배신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민간 가문이 완전히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구나 싶었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신뢰마저 깨져버린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번 회차 최대의 폭탄이 터집니다. 민두식이 30년 전에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문태경의 아버지로부터 기술을 빼앗은 것, 그리고 그 부모를 교통사고로 처리했다는 것까지. 여러분, 이 고백,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민두식이 단순히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키운 사업가가 아니라 살인까지 저지른 범죄자였다는 게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이제야 루시아와 태경이 왜 그토록 집요하게 복수를 추구했는지 완전히 이해가 갔어요. 그들의 부모를 죽이고 그 기술로 재산을 쌓고 그러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온 민주도식, 그를 무너뜨리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루시아와 세리의 대화 장면이었어요. 루시아는 세리에게 잔인한 선택을 강요합니다. 이제부터 엄마는 너희 가족을 상대로 싸우게 될 거야. 내가 지켜보기 힘들 거야. 그래서 말인데 너만 괜찮다면 엄마랑 같이 있을래? 여러분, 이 장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정말 세리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엄마와 자신이 속한 가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 이건 어떤 아이에게도, 아니 어떤 사람에게도 가혹한 선택이잖아요. 루시아는 시간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 선택 자체가 세리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엄마를 선택하면 가족들에게 배신자가 되는 거고, 가족을 선택하면 엄마를 버리는 거니까요. 세리는 이 복수국에서 가장 무고한 희생자입니다.
민간 가문의 잘못도 루시아의 복수 계획도 전혀 모른 채 그저 엄마를 믿고 따랐을 뿐인데 이제는 이렇게 가혹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장현숙의 변화였습니다. 장현숙이 문태경이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거든요. 알았어. 내가 졌어. 문태경 씨 납치됐을 때 루시아가 날 찾아왔더라고. 자기를 찾게 도와달라고. 근데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여러분, 장현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이 장면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았나요? 오랫동안 태경을 방해하고 루시아를 견제했던 그녀가 마침내 두 사람의 진심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두 사람을 돕겠다고, 지켜주겠다고 선언합니다. 필요하면 자신이 묵는 호텔로 와라. 이제 험한 일 안 당하게 지켜주겠다고 말이죠. 이 변화는 정말 극적이에요. 루시아와 태경에게 강력한 조력자가 생긴 동시에 민간 가문에게는 또 하나의 적이 생긴 셈이니까요. 게다가 장현숙은 재력과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잖아요. 이제 세력 균형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루시아가 민주식의 지분을 모두 받아냈다는 소식은 민간 가문 전체를 완전히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민경채가 외쳤어요. 그럼 이제 민간 유통의 최대 주주가 루시아 그 여자란 소리잖아. 엉터리 같은 소리. 당신 따위가 민강의 최대 주주라니. 그게 말이 돼? 여러분, 당신 따위라는 표현 들으셨나요? 민경채는 여전히 루시아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루시아는 이미 변호사를 만나고 증여 절차를 거의 마친 상태였습니다. 곧 지분 행사가 가능해지고 이사회나 주총을 열어 민간 유통의 회장직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민간 가문이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외부인이, 그것도 복수를 위해 접근한 사람이 빼앗아가는 상황을 그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분노했을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상황이 절박해지자 민재는 결국 폭력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당장 반환 안 하면 나 당신 정말 죽여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발 살고 싶으면 당장 아버지 지분 내놔. 여러분, 민경채가 이렇게까지 나온 걸 보면서 저는 이 사람들은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싶었어요. 30년 전에도 사람을 죽였고 지금도 필요하면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루시아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민경채에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어요. 너희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니 누구든 거슬리면 해치워버리면 그만이야. 이 대사 정말 강렬하지 않았나요? 루시아는 민간 가문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30년 전 태경의 부모를 죽인 것처럼 말입니다. 민간 가문 사람들은 루시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가짜 계약서로 지분을 사취했다는 이유에서요. 하지만 루시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담담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잘 됐네. 나도 신고할 거 있는데 이왕이면 다 같이 가서 경찰 앞에서 제대로 따져보자고. 가짜 계약서로 지분 받은 거랑 과거 민주식 회장의 죄악 누가 더 큰 죄인지.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루시아의 당당함에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자신이 한 일도 분명 잘못이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죠. 하지만 민두식이 저지른 살인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큰 죄인가? 루시아는 이 질문을 정면으로 던진 거예요. 이 대결 구도는 단순히 법적 공방을 넘어서 도덕적 정당성의 싸움으로 확장됩니다. 법을 어긴 복수자와 살인을 저지른 재벌, 누가 더 큰 죄인인가?
이건 시청자 여러분도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루시아의 진짜 목표가 뭔지 아세요? 단순히 지분을 빼앗는 게 아니었어요. 루시아는 태경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해봐야죠. 먼저 이사회든 주총이든 열어서 민간 유통 회장직에 오르려고요. 정식으로 회장직에 올라야만이 악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루시아의 진짜 계획이었던 겁니다. 단순한 재산 탈취가 아니라 민간 유통의 정상에 올라 민두식이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30년 전의 악연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죠. 이건 정말 철저한 복수예요. 민두식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가 인생을 걸고 쌓아온 모든 것을 빼앗아 그 자리에 자신이 앉는 거니까요. 흥미로운 건 루시아와 태경의 관계입니다. 루시아는 전 태경 씨랑 생각이 좀 달라서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그와 함께 복수를 완성하려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같은 목표를 향해 가지만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태경이 더 직접적이고 감정적이라면 루시아는 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이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 둘이 합쳐질 때 가장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태경의 추진력과 루시아의 전략이 만나면 민간 가문도 당해낼 수 없는 거죠. 태경은 루시아에게 물었어요. 그 집사람들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텐데 가능하겠어요? 루시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가능하게 해야죠. 이 짧은 대화에서 두 사람의 결연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들은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회차 후반부에는 일상적인 장면들이 나왔어요. 세리가 알바를 하고 늦게까지 일하게 되면서 누군가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연락하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세리가 무심코 던진 이 대사 들으셨나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혼자 다니는 게 위험하지? 아, 여기 앞에 가로등도 고장났더라. 고장난 가로등 어두운 밤길, 혼자 있는 세리 여러분, 이거 명백한 위기의 전조 아닌가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정말 섬뜩했어요. 그리고 세리는 큰언니에게 전화를 걸려 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회차가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클리프행어잖아요. 세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민간 가문이 루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세리를 노리는 건 아닐까? 생각해보면 세리는 루시아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루시아가 모든 걸 잃더라도 지키고 싶은 게 세리니까요. 만약 민간 가문이 이 약점을 노린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이번 회차에서 민두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고 사랑했던 여자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과거의 죄악까지 들통난 상황이죠. 특히 루시아가 자신을 한 번도 사랑한 적 없다고 말했을 때의 그 표정. 정말 비참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랑이 완벽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의 절망감이 화면을 통해서도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두식은 동정받을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는 30년 전 타인의 기술을 훔치고 그 부부를 살해했으며 이를 전혀 반성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루시아의 복수는 가혹하지만 그가 받아야 할 대가이기도 한 겁니다. 루시아는 이번 회차에서 자신의 진가를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철저한 계획, 냉정한 실행력,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 결연함까지 그녀가 민두식에게 했던 말들, 특히 한 번도 사랑한 적 없다는 고백은 얼마나 냉혹합니까?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녀가 세리와의 대화에서 보여준 모성애도 봤어요. 루시아는 복수자이면서도 여전히 어머니인 거죠. 이 양면성이 루시아라는 캐릭터를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어요. 그녀는 단순한 악역도 완벽한 영웅도 아닌 상처받은 인간이 복수를 추구하는 복잡한 존재입니다. 민경채는 가장 혼란스러운 인물입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루시아를 용서할 수 없고 루시아를 협박하면서도 자신의 폭력성을 정당화할 수 없는 상황이죠. 반대하는 자식들 무시하고 결혼까지 강행한 건 아버지라는 그의 말은 정확해요. 하지만 동시에 당신 따위가 최대 주주란이라며 루시아를 무시하는 태도는 여전히 특권의식에 젖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경채는 지금 변화의 기로에 서 있어요. 아버지의 죄를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가문을 지키려다 더 큰 파국을 맞이할 것인가? 다음 회차에서 그의 선택이 정말 궁금합니다. 세리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어른들의 복수국에 휘말려 가족과 엄마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죠. 루시아가 세리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한 장면은 한편으로는 따뜻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잔인해요. 아이에게 그런 선택을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죠. 그리고 회차 마지막에 암시된 위험까지 생각하면 세리는 이제 물리적 위험까지 감수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녀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시련을 겪게 될지 정말 걱정됩니다. 회차 마지막에 암시된 세리의 위험은 다음 회차에서 본격화될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민간 가문이 루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세리를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리를 납치하거나 위협한다면 이는 루시아에게 엄청난 타격이 될 거예요. 루시아가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지키고 싶은 게 세리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변수가 있어요. 장현숙이 루시아의 편이 되었다는 거죠. 장현숙의 재력과 영향력이 세리를 보호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루시아가 민간 유통의 회장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사회나 주총을 거쳐야 해요. 이 과정에서 민간 가문의 치열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법적 공방, 주주들 설득, 여론전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권력 다툼이 펼쳐질 거예요. 과연 루시아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루시아가 이미 충분히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지분만 확보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두식의 30년 전 범죄가 언제 어떻게 세상에 공개될까요? 저는 루시아가 전략적으로 시점을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이사회나 주총에서 민간 가문이 루시아를 공격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이 진실을 공개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민간 가문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이 진실이 공개되면 민간 유통뿐만 아니라 재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주가 폭락, 사회적 지탄,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거예요. 루시아와 생각이 다르다던 태경. 그가 독자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도 관심사입니다. 혹시 루시아보다 더 과격한 방법을 선택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루시아가 놓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까요? 두 사람의 복수 방식 차이가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완벽한 팀워크로 시너지를 낼 수도 있어요. 다음 회차가 정말 기대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민간 가문 내부에도 균열이 생길 것 같아요. 민두식의 과거를 알게 된 사람들, 특히 선의의 피해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민경채는 계속 아버지를 옹호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까요? 이 선택이 민간 가문의 미래를 결정할 거예요.
저는 민경채가 결국 아버지의 죄를 인정하고 루시아와 어느 정도 화해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요. 이 드라마가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루시아의 복수는 정당한가? 민두식이 30년 전에 저지른 살인과 탈취를 생각하면 그녀의 행동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루시아도 법을 어기고 사람을 속이고 가짜 서류를 사용했어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드라마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아요. 대신 시청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이 드라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에요. 민주식은 분명 가해자지만 루시아의 배신으로 인해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루시아는 피해자지만 자신의 복수로 인해 가해자가 되기도 하죠. 세리는? 민재는? 이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이런 복잡한 관계망이 드라마를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태양을 삼킨 여자 116회에 대한 제 리뷰였습니다. 정말 숨막히는 전개였죠? 루시아의 완벽한 복수, 민주식의 몰락, 가족들의 갈등, 그리고 세리를 향한 새로운 위협까지. 한 회차에 이렇게 많은 사건이 터지다니 작가님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번 회차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루시아가 민두식의 모든 지분을 탈취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것도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말이죠. 둘째, 30년 전 민두식이 저지른 살인과 기술 탈취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 진실이 언제, 어떻게 세상에 공개될지가 관건이에요. 셋째, 세리가 엄마와 가족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으며 동시에 알 수 없는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넷째, 장현숙이 루시아와 태경의 편에 섰어요. 이는 앞으로의 전개에 큰 변수가 될 거예요. 다음 회차에서는 세리의 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루시아가 정말로 회장직에 오를 수 있을지, 민간 가문의 반격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회차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루시아의 복수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녀도 선을 넘었다고 보시나요? 세리는 엄마를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민간 가문에 남아야 할까요? 민경채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세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게 정말 즐거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리뷰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흥미진진한 전개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회차 리뷰에서 만나요. 안녕.